안녕하세요. 에어빠의 이중세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를 향해 카메라를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은퇴 생활, 은퇴 현실에 대해 살짝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2023년도에 조사한 거니까 비교적 최근 자료를 통해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 첫 번째, 돈을 얼마나 모아놨을까? 미국 은퇴자의 평균 그 은퇴 자금은 한 19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 미국에서 은퇴 전문가가 얘기하는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저축의 어정한 어떤 권장 사항은 한 52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한 7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권장 자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면 돈을 전혀 모으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퇴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세이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 40만 불 이상 모았다는 사람도 한 18%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채로 은퇴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은퇴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은퇴라고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것도 있지만 뭐 회사의 어떤 레이오프라든지 소위 말해 잘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가 막 끝난 직후의 상황이어서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은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는가? 그 은퇴자의 76%, 그러니까 은퇴자의 4분의 3 이상이 여전히 갚아야 될 돈이 남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크레딧 카드 빚이 가장 많았고 본인의 집을 산 모기지를 여전히 갚아 나가고 있으며 그 자동차 페이먼트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점은 그 메디컬 뎁스가 4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싼 의료비에도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고스란히 미래에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미국보다 훨씬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미국의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갚아주는 비율은 전체 학자금의 한 45%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학생들 대부분은 뭐 대학교나 그런 데서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올 때 그 자신의 교육비로 들어간 돈의 반 이상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 학자금이 미국인이 은퇴를 하고서까지 갚아야 할 돈 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은퇴 후에 생활비는 어떻게? 그 은퇴자 중 80%가 그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의 평균 월 나오는 돈은 한 달에 약 한 1,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가 한 4,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활비의 약 40% 정도만이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저축했던 걸 쓰거나 기타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응답자의 반 이상은 그 저축한 돈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 것이고 곧 고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응답자의 79%가 소셜 시큐리티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했고, 다음은 그 개인 저축, 그 아래로는 펀드, 연금, 뭐 기타 투자처에서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 밖에 집안 유산,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답변이 다음을 이뤘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이유. 나중에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이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아, 멋있다. 나도 그런 이유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잔인한 현실은 그 은퇴 후에 일하는 미국인의 73% 정도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은퇴 전에 후회한 일이 있었다면, 그 자신의 주 커리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은 그 은퇴 자금 마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 나이대가 너무 늦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세 번째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모든 답변이 돈을 미리 좀 많이 모아둘 걸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은 다 게으르고 똑같은지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았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도 돈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많으니까요. 또 다른 후회는 은퇴를 생각보다 빨리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은퇴했다는 점이 여전히 주요한 이유이지만 동시에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 심심하다라는 이유도 크게 차지했습니다. 노는 것도 일주일이면 지겨워지고 골프도 한 달 내내 치면 재미없어진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애아빠의 이중생활. 나는 그럼 뭘 하고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은퇴 현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28살에 직장 생활을 처음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갔던 그 국민연금 매달 나가는 거요. 그거 빼고는 딱히 은퇴 자금에 대해 준비를 한 건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도 직장에서 강제로 빼가는 소셜 시큐리티나 401k 등 어떤 그 연금 말고는 역시 은퇴에 대해 크게 준비한다거나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었고요.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좀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니까 슬슬 은퇴에 대한 압박이 제 안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압박만 조금씩 느낄 뿐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돈이 많이 들고 저축을 할 여유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지출 비용은 늘 내 연봉보다 늘 앞서 있는 듯 합니다. 뭐가 됐든 그 수입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저의 게으름은 늘 현실에 안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극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 만들기와 돈 모으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